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들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무겁당 신입사원이죠. 무거운 녀석들 잘 좀 제가 좀 맞춰주세요. 늦게 한 이유가 중량감의 차이가 나니까 조금 시차를 둔 거예요. 네, 간결하게 해주세요. 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 평론, 시사계의 컴퓨터 백컴. 안녕하십니까. 세한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배씨 형제들께서 잘 좀 해주시고, 오늘 오전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이 울려 퍼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힘들다 이렇게 질타를 하다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노래를 틀었다는 거예요. 빵 터졌죠. 누가요? 김현미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오, 이거 대목. 오. 예.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네. 야, 그리고 그 배종호 평론가님한테 벌써 팬이 생기셨네. 이지화님께서 배종오 평론가 반갑습니다. 오. 배종호. 호예요, 오예요? 호입니다. 네, 허.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에 귀 쫑긋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국감 얘기해보자고요. 지난 목요일부터 국감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당 지지율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다.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2일부터 14일 실시한 조사인데 전국 1,506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 4.3%,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개요 확인 가능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31.3%, 네. 국민의힘 30.2%. 거의 근접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9.4%, 정의당 5.8%, 국민의당 4.8%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라임 옵티머스 사태 영향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부르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한 측은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근거를 대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것은 결국은 정치 공세 아니냐. 그러면서 권력형 게이트라면은 뭐 보통 대통령이 직접 연루가 된다든지 네. 친인척이 연루가 된다든지 아니면 측근 실세가 연루가 되는데 그런 것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역 없는 수사를 우리는 원한다. 그래서 지위 고하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 통해서 전모 밝히고 처벌해라.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협조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역 없이 수사하고 지금 청와대를 향해서 검찰에 적극 수사에 협조를 해라. 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은 출입 관리 그런 것도 다 내주고 적극 지금 협조를 당부를 했는데 이렇게 나온 배경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괜히 미적미적 되면은 결국 뭔가 혹시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네. 국민적 의혹이 커가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를 통해서 이런 의혹을 또 증폭시키면은 결국 이제 코너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런 억측을 좀 봉쇄하자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홍익표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네.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이제 발언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 분명히 전제를 해서 현재까지는 이거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다. 단순 금융 사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권력형 비리도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또 단서를 달았어요. 뭐냐면은 지금의 국민의힘 야당 측의 주장은
논리적인 좀 연결에 흠결이 있다. 네. 즉 그 얘기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오히려 상당히 민주당의 건강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홍익표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수석 대변인도 했고요. 또 띵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민주당 민주연구원 뭔 탱크요? 민주연구원장 뭔 탱크요? 네, 띵크탱크. 띵크탱크? 네. 거기 원장도 했거든요. 탱크는 제가 탱크인데. 그래서 뭐 또 조금 박해라고 알죠. 몰라요. 뭐 조응천, 뭐 금태섭, 아. 박용진, 아. 뭐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런 사람들 뭐 저 소리가- 깔끔하게 네. 역시 교수님이라 뭐 깔끔하게 아주 전달해 주셨네. 뉴욕 특파원이 자, 다르신데요. 사탕 갑니다. 네. 제가 네, 먹나요? 감사합니다. 안 돼요, 주세요. 아 정말 왜 이러세요? 근데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네. 앞서 이제 정당 지지율 말씀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갔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긍정이 조금 더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선을 긋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영 행안부 행안부 장관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네.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자산 운용 펀드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투자를 했다가 이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지난 2월에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로 모두 5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었는데 예. 이 이제 행안부 대변실을 통해서 이제 알려온 내용입니다. 예전부터 그래하던 NH투자증권 그러니까 운용사가 옵티머스 운용이지만 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권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금 이자보다는 좋다 이런 권유를 받고 투자를 했는데 환매 중단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제 알려왔는데요. 행안부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펀드 투자가 이제 적절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펀드는 간접 투자여서 주식과 달리 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규정 등을 또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근데 투자는 하긴 했는데 손해는 봤다. 큰 손해를 봤죠. 환매 중단됐기 때문에. 자, 이 베컴 배정호 네. 교수님,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어붙였다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일단 최강욱 윤석열 하면 이제 앙수가 아닙니까? 네. 이미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업무방해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인턴에 허위로 서류를 떼줘 가지고 그 혐의 관련해서 기소를 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혐의는 뭐냐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네네. 이게 뭐냐면은 어제 유튜브 이제 공소시효 마감일이라서 기소됐었죠. 그래서 15일인데 문제는 4시간 전에 기소를 한 거예요. 마감 4시간 전에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서로 티격태격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라는 보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흐름에 보면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기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련 사실에 대해서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판 중일 때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이걸 근거로 해서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기소를 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어떤 거죠, 최강욱 의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재판을 아까 받고 제가 있는 말씀드린 대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을 거예요? 예. 인턴을 안 했는데 자기 이제 법무법인에서 인턴했다라고 허위 이력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건 지금 재판 중이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총선 기간 동안에 이거는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 발언을 가지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니까 좀 이거는 무리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윤석열 총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 지역구 출마자도 아니거든요. 비례대표 출마자로 당선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비례대표죠. 그러면 당락에 이 발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서로 이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숙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밀어붙였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자기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게 그렇죠. 업무방해 혐의로 이제 기소됐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선거 전국에서 이야기했다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기소를 유포를 했다.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 최강욱 의원이
이 윤석열 총장한테 직격탄을 날리지 않았어요? 어제?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잠잠히 있더니만 또 튀어나왔냐 네. 이렇게 이제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 두 사람의 뭐 앙숙 관계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동안에서는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원래 이게 생각됩니다. 아마 어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대사인가 그럴 거예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기차는 달린다. 그렇지 내일도 타라에는 태양이 뜬다지. 아 내일도 열차가 짖어도 아니다. 똥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는 아니에요. 네. 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 부산에서 말이에요.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자가 도주를 하다가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경찰서 화장실을 갔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체포가 된 거예요. 네. 자, 음주운전하는 분들한테 우리 배청천 네. 작도 한번 내려야죠. 개작두를 데려가라. 네, 나경원 전 의원 이른바 엄마 찬스 논란이 불거졌어요. 국감 중에 나온 내용이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공동 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에 대해서 서울대 자체 조사 결과를 담은 결정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예.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대가 김 씨를 제사 저자로 표기를 했던 비실험실 환경에서 이거 제목이 어려워요.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가 부당한 저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짜 어렵긴 어렵다. 연구문인데 예. 저희 이거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연구진실성위원회가요. 근데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논문을 마무리할 때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김 씨가 데이터 검증을 도와주었으나 이는 단순 작업이었기 때문에 저자로 포함될 정도의 기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대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제 피조사자인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가 김 씨의 어머니 바로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엄마 찬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국의 이제 엑스포 이 경진대가 있는데 이 참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이 의대 윤모 교수가 받아서 의대 의공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됐는데 아니 어떤 대한민국의 또는 뭐 외국에서 공부를 했던 어쨌든 간에 학생이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할 수 있겠냐 이건 철저하게 나경원 전 의원의 영향력 아니겠느냐라고 서동영 의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국감장에서 네. 근데 배 교수님 네. 나경원 전 의원 측은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엄마 찬스냐 아니냐. 그런데 본인은 엄마 찬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고 세 가지 주장하는 거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역시 다 알고 계시네 앵커. 아. 첫 번째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 제가 네. 읽어드렸거든요. 대단한 앵커네요. 네. 그 당시에 나는 여보세요. 네. 적당히 하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경원 의원 국회의원 아니었다고 영향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포스터 제1저자 그리고 또 제4저자로 아들이 등재가 됐는데 그것은 당시의 연구진 담당 교수가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담당 교수가 나경원 전 의원이랑 서울대 입학 동기라고 또 그러고 굉장히 친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 법대 나온 그렇습니다. 사람이죠. 네, 그래서 과연 전혀 무관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4저자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서울대 연구실에서 연구 기회를 준 것만 해도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마 찬스겠죠. 예. 그런데 그때 나온 것이 제1 논문 1저자 또 4저자니까 네. 1저자만 가지고 그게 도움이 됐으면 4저자 안 냈다고 그래가지고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1, 2, 3 이렇게 정리를 쫙 해가지고. 장난 아닌데요. 2시간 네, 연구하셨는데. 그래서 컴퓨터 백컴. 그렇죠. 좀 백컴. 보세요. 저 고3 수험생 마냥 그냥 아니 그냥 막 매콤하게 낙서한 낙서하셨는데? 거예요? 낙서네요. 낙서 이건 아니죠. 일종의 뭐 낙서가 아니고 정리. 근데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다고 얘기는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에 2012년 총선에 이제 불출마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014년 동작을 보궐선거로 이제 복귀를 한 거죠. 그랬었죠. 네. 자, 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하고 박범계 의원도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누군가는 잠시 뒤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검찰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허세였는지 드러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나 전 원내대표가 얼마나 뒷배가 든든하면 네.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했겠냐라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안진걸 소장의 고발에 대한 수사가 예. 미적지근하니까 거꾸로 역공을 취하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 전 의원 수사에 대해 속도를 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그런 시각을 스스로 만든 측면이 꼭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대표적인 혐의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아들 논문 특혜 문제. 근데 서울대 연구지질성위원회에서 좀 문제 있다. 네. 포스터 관련해서는 저자 관련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딸 성심여대 특혜 입학 의혹이 있거든요. 성신여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SOK라고 특별 올림픽 여기에 본인이 회장인데 여기에다가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 딸을 당연직 기사로 올렸어요.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 대해서는 10차례 정도 조사했다는 거예요. 네. 수요일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여기 나와서 이제 그렇습니까? 현장 이야기 많이 전해주는 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를 전혀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 시비가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70번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속전속결로 했잖아요. 대규모로. 예, 그리고 이제 부인 정경심 여사 같은 경우는 그냥 조사도 없이 네. 기소해버리고 그렇죠. 저기 청문회 당일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이런 좀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니까 최근에 뭐 추미애 장관이 국감에서 밝혔는데 압수수색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사가 빨라질까라는 네. 생각이 들지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아까 최강욱 의원하고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본인도 이런 의혹들이 다 사실 무구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선거 기간 동안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됐는데 검찰이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해버렸거든요. 네. 불기소. 그렇죠. 그러면은 좀 안 맞는 거죠, 형평성. 6887 청취자가 듣고 계시다가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고등학생이 대학 연구실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감히 대학 연구실 빌려 쓸 수 없답니다. 엄마 찬스 맞아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시사계 컴퓨터 백컴 배종호 교수,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가 막힌 뉴스가 참 답답한 뉴스고 어이없는 건데 일본 정부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이달 말쯤에 뭐 방류할 것이다. 마이니치인가에서 보도가 나왔다는데 이번에는 백컴 배종호 교수께서 좀 작두를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범작두도 있고요, 용작두도 있고 개작두도 있는데 어떤 작두 날릴래요? 개작두를 날리겠습니다. 개작두 날리세요. 빨리. 개작두를 대령하라. 개작두를 대령하라. 오. 좋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방문해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죠. 네. 왜 갔을까요? 뭐 다들 한미 관계 궁금하잖아요. 돈독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역시 대단하네요. 여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네. 국정원장 하다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을 못 갔어요. 그래서 상견례 차원에서 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꼭 그랬을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갔다. 지금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미국 대선이라는 과도기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 좀 관리 차원에서 간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만났고 당연히 바이든 측도 만난다고 하는데 꼭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들이 오갔을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에 한미 안보 협의회가 열렸잖아요. 이 기간이 맞물리니까 혹시 여기서 좀 이번에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걸 조율 차원도 있었고 예. 또 하나는 뭐 종전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종전선언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전시작 정권 전환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문제들도 함께 좀 깊숙이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밀리에 방문을 한 건데 미국 측에서 이걸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공개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부랴부랴 공식적으로 알리게 됐는데 이 서훈 실장이 비밀리에 방문이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일정표에 이 한국의 서훈 안보실장을 만난다 이렇게 소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뭐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게 뭐 단순 해프닝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이 전시작전권 또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 삐걱대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 만큼 좀 미국이 최근에 우리와 좀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미국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끼리 지금 만나고 있는 거냐 한미 국방부 장관끼리. 그렇습니다. 근데 제대로 매듭 짓지 못한 게 꽤 많은데 한미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상당히 좀 아픈 대목인데요. 혹시 주한미군이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명? 28,500명. 28,500명. 네. 그런데요, 이걸 2008년도부터 한미 정상이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네. 했고 이 내용이 꼭 한미 안보 협의회 하면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빠졌을까? 뭔가 좀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이견일까? 이제 두 가지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인상 문제 가지고 좀 삐그덕된 것 아니냐. 또 돈 안 하나는 주면 방 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아니, 두고 보자고요. 예. 또 하나는 대중국 그 포위망을 지금 미국이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되고 당연히 미국은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극적인 태도를 하니까 네.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 측에서 이번에 이걸 뺀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걸 그래도 동맹이 또 혈맹이다 이런 거 빼면 안 되죠. 자, 서훈 안보실장 이번 방문으로 이 방위비 협상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좀 진전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차원에서 다 논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네. 서훈 실장 같은 경우는 깊숙이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악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대선 악토버요? 앞두고 네, 미국의 옥토버 보통 하지 않아요? 네, 우리 그래도 악토버라고 뉴욕 특파원은 발음을 악토버 정도 해야 되니까. 뉴욕 특파원들은 악토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고 네. 또 우리가 줄 것, 미국이 줄 것 서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차원적인 깊숙한 협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 생각합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이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밑줄 밑줄 몇 개 쳐요? 쫙쫙쫙. 쫙쫙. 그럼 세 번이네요. 5조 5천억 개. 두 분의 견해가 좀 다르네요. 밑줄 내서. 근데 백 교수님. 네. 방위비 분담 비용을 50%까지 올려달라고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동맹의 가치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작두 대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두를 대령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좀 작두는 좀 지나치고요. 왜냐하면 지금 실무진에서는 거의 지난번에 합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터무니없잖아요. 그런데 또 들리는 말로는 최근에 미국 측에서 3년간 13% 인상하겠다는 역제안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훈 실장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만나가지고 뭔가 좀 조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한미가 이것 환수 문제와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시에 군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인 이것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백컴 배평론가님, 배 교수님. 네. 평화로울 때의 작전권은 우리가 가져왔어요. 평시 작전권. 전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작전권을 가져야 되는데 네. 무슨 작전권일까요? 전시하고 작전하고 자,